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뉴욕 시장 뭐 CPI 발표가 큰 산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큰 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걸 어렵게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막 떨어지거나 막 이런 산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다. 써야죠. 근데 그 농담이고 그 신경 쓰시는 분들은 FOMC 관계자들, 높은 어른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결정하신 정말 높으신 어르신들,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채권을 주로 다루는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은 중요하지만 보통 저 같은 개미 투자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네.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수준 분명히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변해서 주가는 무덤덤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넷플릭스 오늘 하락한 거 그리고 어도비가 이제 드디어 프라이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나름 특집으로 시간이 되는 하는 ARM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암. 네, 암이죠. 암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국내외에 엄청나게 지금 뜨겁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잠시 전에 처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으로는 $52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막 마켓워치나 같은 계열사인데 나오는 거는 네. $51로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51? $51, $52는 그냥 뉴스거리고 잠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숫자가 의미가 없는 숫자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대 지수는 다우지수만 하락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PI 보겠습니다. CPI는 3.7%가 나왔고요. 예측 3.6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름값, 유가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돼요. 10%나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코 CPI는 지금 똑같이 나왔지만 또 코에서는 MOM이 전월 대비 0.4 그래서 뭐 다보다 조금씩 좋게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게 나왔다라는 네. 것 정도. 그게 다죠.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카페에 보면 MK로님 매번 해주시는데 이번에 아주 정리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대회 한 번에 보시려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18,500분 정도 와 계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방법은 미주미라고만 치시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저 미주미 카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딴 데 가면 되죠. 그렇죠. 것도 있다라고 18,000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죠, 진심.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가 많이 이렇게 올랐냐 하시는 분들은 전년 동에 대비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해놓은 건데요. 이거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렌트, 레스토랑, 뭐 하우징, 뭐 다.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건 해외 여행 가면 시장값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레스토랑. 네,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렌트 같은 거는 저 여행자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니까 딱 그렇게 되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 집가 쉘터 안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지표 나올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왜 제대로 막 이렇게 크게 막 우려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시면요. 내일 오셔야죠. 내일. 내일이요? 네. 그것도 이남우 교수가 전문이거든요. 제가 좀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오늘 ARM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이거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CPI 때문에 어떻게 된다. FOMC 다음 주에 FOMC라며 또 고민된다. 잡 리포트 한 달 고민된다 그러면 항상 이것만 꺼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오늘 하기 전에까지 10번의 CPI만 조사해 보면 코어 MOM이요. 코어 MOM이 이번에 좀 올랐잖아요. 그런 MOM이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을 때 어땠냐면 그 다음 주 주가는 6번 중에 4번이 올랐고요. 당일은 6번 중에 5번 올랐죠. 그래서 이게 항상 통겼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다음 주 FOMC 신경 쓸 거 별로 없다라는 거를 전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 결론. 보시면 되겠고 금융시장 그럼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딱 여기를 제가 찍어놨어요. 여기가 딱 발표됐을 텐데요. 이건 일단 브렌트입니다. 브렌트도 좀 하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반등. 딱 요겁니다. 하루치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관심인데요. 확 올라갔다가 별거 아니네. 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9월이나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치가 바뀌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11월에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올린다고 얘기하고 네. 11월에 안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올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다라는 정도. 11월은요. 9월은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지금 80% 정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러인데요. 달러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다. 달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값인데요. 금값도 좀 올라가다 좀 하기 때문에 금값은 큰 변동 없이 1900달러 초반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넷플릭스죠. 오늘 아침에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돈 버는 그 구조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나 봐요, 계속. 넷플릭스 오늘 이제 그 주가 떨어진 거로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넷플릭스가 좀 떨어졌고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떨어졌죠. 항공주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경고한 거예요. 회사 측에서 눈필 좀 낮췄습니다. 누가 했냐면 넷플릭스 CFO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그 행사장에 나타나갖고 자기 회사를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 마진율이 한 22% 정도 월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을 것이다. 네, 좀 낮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지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헐리우드 그런 거 등등 얘기하면서 어찌됐건 월간이 22%인데 18에서 20%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항공주요. 항공주 해는 또 위원님 항공주를 투자하는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잖아요. 보수에보다는 저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안 하는 거는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도 뭐 메타 같은 거 뭐 따따블 올라가는데 뭐. 그래서 그거는 각자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를 제가 넷플릭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이렇게 떨어졌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떨어졌는데 아메리칸 항공 회사 측에서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가이던스를. 그래서 회사 측에서 낮추면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제가 항공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안 하는 거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공주를 많은 분들 아마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가 대한항공 직원이다. 아메리칸 항공 직원이다. 아시아나 항공 직원이다. 아니면 내가 뭐 지네어 뭐 많이 있잖아요. TV 직원이면 자기네 것만 타겠죠. 저는 한 번도 대한항공을 해갖고 미국이건 LA 뭐 캐나다건 유럽을 정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최저 가격을 찾습니다. 최저 가격. 최저 가격인데 우연히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타는 거고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타는 거고 그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면 타는 거예요. 델타면 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항공주는. 그래서 항공 요금이란 거는 진짜 들쑥날쑥하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에 뭐 LA나 뭐 심지어 도쿄에 나리타 공항을 가더라도요. 전세로 해서 그냥 회사에서 같이 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같은 요금 간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먼저 샀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그래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선호도가 1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무슨 국적항공이만 탄다. 국적에서도 난 대한항공 비즈니스만 탄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항공 사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쁘게 얘기할 마음은 1도 없어요. 네. 저는 안 한다. 안 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어도비가 되겠는데요. 어도비 이제 얘기 나왔던 파이어플라이 요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요번에 그 가격이 나왔는데요. 프리 버전으로 하는 거는 뭐 얘네들이 보면 제너레이티브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25번까지 무료로 해주고요. 요 기능을. 그리고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워터마크가 딱 마크를 보이는 거고 요거라면 한 달에 $4.99를 내면 여기에 이제 그거 그 워터마크라고 하나 그거 없애고 네. 요 100개의 뭐 단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100개의 먼슬리 요 생성 이런 것까지 주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있잖아요. 네. 그걸 요번에 가격 인상을 11월에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실적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오늘 약간 또 올라가는 모습 2%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보다는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가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도비는 저는 선호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밸류에이션 싸냐 그러면 밸류에이션 엄청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어제도 언급하셨었던 월마트. 네, 월마트는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 0.01%라도 올라가면서 네. 월마트는 지금 뭔가 그 차이가 뭐냐면 그 그로서리가 50% 플러스
딱 요거 느낌. 그리고 월마트는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유통인데 테크가 합쳐져서 유통 플러스 테크 이렇게 딱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월마트 플러스 이런 멤버십을 대한 엄청난 노력 이런 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스터카드 오늘도 또 사상 치울까? 비자. 그 다음 거는 안 봐도 뻔하시죠. 버크셔 해서웨이 정말 조금 올랐어요. 에이요, 0.01% 올랐더라고요. 아 우리 그 감독님이 우리 여도은행크에 방긋 웃는 옷을 한번 클로즈업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기분 좋아하십니다. 뭐, 지금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연스럽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얼마나 엉망에 떨어지나. 근데 일단 벅시에스가 이제 이런 네, 거다라고 그쵸.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ARM을 얘기하겠 텐데요. 네. ARM은 영상을 제가 2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몇 개를 해놨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하는 거. 이건 제가 시간 있으면 속눈샘치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 써머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해둘 텐데 그치? 자세히는 못하니까 요 ARM 한번 보시고요. 네. ARM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설명한 게 있습니다. 암 상장이 네, 어떤 양이 있는지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월가주, 요건 키움증권의 산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월스트리트전에 지금 잠시 전에 52달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또 51달러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튼 예상이 48에서 51달러 밴드였는데 52달러, 51달러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51달러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처음에 상장하면 따따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여도은행님. 뭐 처음에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다 까먹었는데 처음에 가격 나오고 IPO 가격이 얼마 100%인가 200% 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가격은 이번에 IPO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는 가격이고 네네. 이거는 우리 시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500달러 갈 수도 있고 10달러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지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가격은 예년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미국 시간이 9시 반,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통상 이 정도 되면 밤 12시 내지 12시 이후에 첫 가격이 나올 겁니다. 아, 계속 거래 막 이렇게 멈춰 있다가 네, 막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꽝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연되는 게 요즘 없는데 미국이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주 늦을 때는 4시간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보 같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 12시 정도. 그리고 가격이 깜깜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지연됩니다. 오늘요.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상징적인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네. 여기 스마트폰 안 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이미 여기에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의 고객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는 암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를 갖고 움직입니다. 99%? 그러다 보니 전 세계 70% 인구거든요. 네. 이미 암과 엮여 있으죠. 그래서 그만큼 다 고객이라고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되겠는데 밸류에이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닝스타 있죠. 모닝스타에서 엊그저께 레포트 냈고 사실 이걸 갖고 제가 어저께 엔비디랑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우리가 뭐 상관없어요. 그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모닝스타 얘기는 베리베리가 2번 들어가죠. 베리베리. 네, 베리베리 러프티라는 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베리베리인데 잘못 발음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할 때 베리베리 아이스크림 들어가잖아요. 비로 쓰는 거. 베스킨라빈스 말씀하시죠. 여기는 베리베리입니다. 엄청 비싸다는 건데 이건 모닝스타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이 더 이상 고속 성장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성장했었고 물론 AI 때문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시각을 보면 한 자릿수 후반대 매출이 성장할 거다 앞으로. 한 자릿수 후반이라는 건 보통 통상 7, 8, 9% 정도가 매출이 들어갈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520억 달러, 550억 달러 정도가 평가받는데 이거 통상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여튼 이 50달러 초반 정도 가격이라면 500달러면 매출 대비 20배 수준입니다. 매출 대비 20배. PSR을 말씀드린 겁니다. 20배 수준이면 어느 정도랑 비교하냐면 엔비디아가 이 정도 됩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은 PSR이 20배인데요. 엔비디아는 100%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근데 이거는 고작 한 자릿수 후반대인데 과연 20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닝스타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비싸고 비싼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 후반대
7, 8, 9%랑 100%랑 같은 비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매수인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요. 59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목표 주가에 59달러라.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 조금 붙으면 아마 제가 7, 80달러 의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올려서. 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첫날은 세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개인 투자 못 사는 기회가 없는데 그냥 발 담그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59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거 첫 번째 레포트인데요. 59달러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PSR이 20배인데 그게 아니라 27배가 나옵니다. 27배가 나오고 PR이 40배예요. 네. PR이 40배면 지금 엔비디아가 12기 예상 실적 기준 PR이 28배거든요. 네.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특히 첫날은 매매할 때 그냥 깜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시세가 상당히 뒤처집니다. 처음에. 한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 되면 정상적인 가격인데 그전에는 상당히 왜곡된 시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매매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좀 엄청 흥분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IP 기업의 최근 10개, 최근 4년 동안에 가장 컸던 10개 IPO의 가격은 첫날 상장 가격의 마저 종가 대비 지금 현재 47%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죠. 에어비앤비가 올라가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올라가 있어요. 첫날 종가 대비. 하나씩.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과가 그동안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건요. 그 참고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도 지금 보시면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이 당시 우버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보면 이거는 예상 가격 대비 이거는 IPO 가격 대비 거의 한 50% 이상이 첫 번째 가격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얘기가 우버가 에어비앤비와 더불어서 시가총 1위 간다고 했던 많이들 떠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엄청 이게 반에만 도망갔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요. 리프트는 보세요. 리프트도 이 정도 IPO 가격인데 한 50%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요.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가 이 가격보다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요. 이게 에어비앤비는 그나마 에어비앤비랑 팔란티어는 첫날 사갖고 성공했습니다. 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나머지는 쉽지 않았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이건 그나마 이건 성공했던 겁니다. 처음에 사갖고 한두 달 만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네. 팔 기회 분명히 있었는데 팔란티어는. 그다음 스노우플레이크.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그 벅시스가 샀다가 더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2021년에 확 좋아졌다가 쑥 떨어져 갖고 갈 길이 멀죠 여기요. 이거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리비안도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리비안 할 때 보면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리비안 어떻게 사야 되냐 난리 났던 겁니다 지금. 다음은 쿠팡이죠. 쿠팡. 네. 쿠팡은 이때 가격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보면 3위 갔던 겁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비쌌어요 이게. 맞아요. 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엄청 오를 수 있죠. 암이 엄청 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삼성전자가 산다. 엔비디아가 투자한다. SK하이닉스랑은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발을 담그는 겁니다. 발을 담그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담아서는 실망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더라도 아주 조금 그리고 하시더라도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사시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나고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상장하는 암의 또 주가가 또 얼마나 시장에 또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내일 아침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목요일 순서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슈가 또 오늘 국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국장도 얘기 많잖아요. 암 상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서 오늘 또 많이 기사가 쏟아질 텐데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